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31회가 방송됐습니다. 중반을 넘어가면서 진한 감동과 재미로 시청자들의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에서 소금자의 입방종으로 시작된 필승의 생모가 장수연이란 사실이 결국 필승까지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수연의 남편 공진택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30회 엔딩에서 김선영은 또다시 용서를 구하러 온 장수연을 향해 필승이 내 집 앞에 버려두고 한평생 훔쳐보고 살았어? 도둑년처럼?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필승이 집에 들어서면서 진실을 알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 뜬금없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지영 할머니 이순정이 등장해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필승은 지영에게 연락해 이순정을 모셔다 드리고 수연을 다시 찾아가 아까 못다한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수연이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자 필승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이를 버리냐, 어떻게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냐며 차갑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필승은 울고 있는 선영에게 이 세상에서 나한테 엄마는 엄마 한 사람이야 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위로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선영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겠죠. 한편 자신이 소금자에게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마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리는 괴로워하는 엄마를 대신해 필승 집으로 와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다신 오지 말라는 고현철의 호통으로 놀라 넘어지면서 돌아갑니다. 이런 마리를 본 소금자는 또 마음이 짠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이제 필승 오빠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해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를 본 수연은 선영 집에 와 다시 무릎을 꿇고 마리가 밥도 먹지 못하고 아프다며 왕래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선영과 현철은 냉정히 거절하고 화를 내며 가라고 합니다. 이를 본 소금자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지 마리 소식에 마음 아파하며 옥수수를 삶아 마리 병문안을 가는데요. 마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소금자는 집으로 돌아와 마리는 아무 죄가 없으니 왕래를 해도 되지 않겠냐고 선영을 설득합니다. 선영과 현철이 말을 듣지 않자 소금자는 필승을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회사로 들어간 필승은 그때 마침 자기를 몰래 보러 온 마리를 보게 됩니다. 필승은 마리를 만나 엄마를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넌 그래도 내 동생이라고 마음을 열고 이 말을 들은 마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이 꽤나 감동적이었는데요. 또한 이런 화해의 무드를 이끌어낸 소금자가 의외입니다. 빌런이었던 그녀가 자신이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죄책감에서 그런 거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연은 필승이 아직 자신에겐 차갑지만 그래도 마리를 동생으로 맞이해줘 너무 고맙고 든든합니다. 한편 공진택은 수연이 친구 선영과의 갈등으로 계속 힘들어하자 자신이 선영을 찾아가 대신 사과하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데요. 선영은 진택의 질문에 우린 이제 친구 아니다. 수연에게 직접 들으라는 아주 냉정한 대답을 합니다. 진택은 집으로 돌아와 선영을 만나고 왔다며 수연을 위로하지만 수연은 깊은 죄책감에 오히려 찾아간 진택을 원망하며 드디어 다음 회 비밀을 털어놓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영은 박도식을 통해 필승에게 생긴 일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할머니까지 마음 써주는 필승이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백미자는 느닷없이 찾아온 순정 때문에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힘든 백미자는 이순정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해보지만 지영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니 어쩔 수 없이 모시며 함께 살게 됩니다.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지영을 따라 촬영장에 가게 된 이순정은 촬영장에서 지영과 함께 있는 필승을 보고 자신이 오작교 역할을 자처합니다. 한편 공진단은 지영과 백 대표가 함께 사는 걸 수상히 여기지만 자신의 마음이 지영에게 가는 걸 막아보려고 애씁니다. 공진단은 드디어 태희 집안과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데요. 다음 회 예고편을 보면 공진단은 다시 술을 마시고 백 대표를 찾아와 지영을 보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진단은 결혼을 약속한 태희와 잘해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왠지 자꾸 지영에게 끌리는 마음을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마 공진단은 지영을 만나기 위해 뭔가 백미자에게 미끼를 던질 것 같고 백미자는 그 미끼를 물고 다시 지영을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고 그러다 지영이 기억을 찾게 되는 상황이 올 듯 예상됩니다. 다음 회에 순정할머니의 역할로 지영과 필승이 다시 가까워지고 수연의 비밀을 듣게 된 공진택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KBS2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32회가 방송됐습니다. 현재 필승의 출생과 관련된 비밀이 밝혀지면서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제 필승이 수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홍혜교까지 알게 될 듯합니다. 31회 엔딩에서는 수연이 진택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끝났었죠. 공진택은 수연이 매일 선영과의 문제로 힘들어하자 자신이 나서서 뭔가 좀 해결해 볼까 하고 선영을 찾아갔지만 선영으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안 수연은 공진택에게 미안한 마음에 오히려 왜 갔냐고 화를 내며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길로 수연은 진택의 만류에도 질문에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밤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요? 미안해서 죄책감에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죠. 상대의 복장을 터지게 하고 집안을 뒤집어 놓고 자긴 그저 도망가려는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현재 12살 지능으로 살아가는 딸까지 둔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는 호텔에 머물고 있는 엄마를 찾아가 설득하려 하지만 안 되니까 결국 화가 나 그럼 나도 집 나가 막 살겠다며 그날 저녁에 쪽지 한 장 남기고 집을 나가는데요. 걱정이 된 수연은 필승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합니다. 필승은 우연히도 낮에 마리를 본 듯한 나이트클럽을 떠올리고 수연과 함께 가서 위기에 처한 마리를 끌고 나옵니다. 필승은 마리의 행동에 대해 진짜 오빠처럼 큰 소리로 나무라고 그러자 마리는 오빠는 똑똑해서 괜찮지만 난 알다시피 엄마 아빠 없으면 혼자 살 수도 없는데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 모습을 본 필승의 마음이 짠해집니다. 필승은 수연의 이혼 결정 때문에 마리의 삶이 흔들리자 이제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힘들다고 마리를 버리냐고 버림받는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냐고 나에겐 그랬어도 마리에겐 그러지 말라고 수연이 마음을 돌려주길 바라며 돌아갑니다. 마리로 인해 만난 마치 한 식구 같은 세 사람의 그림이 왠지 뿌듯해 보입니다. 마리와 수연에게는 필승이 든든한 의지가 될 것 같네요. 한편 이순정은 손녀 지영과 필승을 엮어주려고 오작교 역할을 하는데요. 순정은 필승에게 전화해 서울 구경 시켜줄 것을 은근히 청하고 이에 지영까지 따라와 세 사람은 교복까지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영은 필승의 최근 상황을 알고 있기에 뭔가 필승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공진단은 태희와 결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영이 보고 싶어 술에 취해 백미자의 집 앞을 찾아오는데요. 진단을 발견한 백미자는
공진단이 지영이 박도라를 닮아 끌린다는 말에 놀라며 혹시라도 공진단이 지영이 도라임을 알아볼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다시 백미자를 찾아다니고 결국 집 앞에서 백미자는 사채업자들에게 잡혀가는데요. 다음 회 예고 영상을 보니 사채업자들이 백미자에게 5억을 주지 않으면 자식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궁지에 몰린 백미자가 또다시 공진단을 찾아가 5억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네요. 백미자는 또 어쩔 수 없어서 5억의 지형을 바꿀 모양입니다. 이는 이전의 박도라 사건 재탕 같지만 이번엔 그 과정에서 지영이 기억을 되찾고 이제 돈과 파워가 생긴 고필승이 위기에 빠진 지영을 구해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애교는 손톱깎이를 찾으러 수연의 서랍을 뒤지다가 아기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곤 의심이 발동하는데요. 애교는 동창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생각나는 아이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 사진을 본 동창들이 선영 아들 필승 같다고 말하는데요. 이 장면이 좀 그렇죠. 그렇게 어린 아기 사진을 보고 현재의 아들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애교는 다시 선영의 가게로 찾아가 아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선영이 필승이 사진은 네가 왜 가졌냐고 하자 이제 답을 찾았다는 애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끝났습니다. 이제 애교를 통해 진택도 공대숙도 알게 될 거고, 그럼 공대숙은 또 진택에게 이혼하라고 한바탕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번 회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것 같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보아하니 홍애교의 전 남친이자 공진단의 생부인 듯 보입니다. 아직 그의 직업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상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인물이 우연히도 또 필승집 문감방에 새들어오는데요. 그의 등장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회에 이 새로운 인물과 얽힌 관계, 그리고 아기 사진이 몰고 올 파장이 어떻게 그려질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